치대만의 강점은 사실 그거예요. 정부의 간섭이 제일 적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라에서 이렇게 가격을 정해주는 것들이 있고, 나라에서 가격을 안 정해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받으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험, 비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조금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죠. 보험 과목이 치과는 되게 적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충치 치료는 거의 다 비보험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저희 치과 의사가 가격을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받아야 돼 하고, 우리의 노동력과 재료비와 뭐 여러 가지 인건비와 임대료와 이런 걸 합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죠. 그 공급자가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이 소비자가 봤을 때 너무 비합리적이면 우리 치과에 안 오면 되니까. 근데 그 기회조차도 우리나라는 정부는 박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리 비싼 재료를 써도, 싼 재료를 써도 가격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사실 하향평준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치과는 모든 과 중에 제일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는 비보험의 진료들이 많은 과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치과가 개업하기 좋은 과인 거죠. 제가 경쟁력만 갖추면 다른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를 뭐 얼마에 심어도, 제가 더 비싸게 심어도 제가 더 실력이 있고 저희 치과에서 더 양질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환자들은 저희 치과에 올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보험으로 막아버리면 제가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좋은 이런 시설에서 좋은 임플란트를 심어드려도 싸구려 임플란트를 막 대충 심은 치과랑 똑같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그럼 열심히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제일 커요. 의사 중에서도, 의료 중에서도 그 비보험의 영역이 큰 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과들. 그러니까 그런 과들이 소위 말해서 강남이나 이런 임대료 비싸고 막 시설 비싸게 할 수 있는 게,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환자를 받아도 그 이상의 비용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료적인 차이를 제외하고 이건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개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수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료적인 측면에서 제일 큰 거는 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료는 아무리 그게 피부과고 뭐 그래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환자한테 미치는 그 악영향이 사실은 범위가 레인지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치과는 말 그대로 치아만 다루기 때문에, 물론 치과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진료를 할 수도 있지만, 치과는 사실 최악의 경우는 저희가 진료를 잘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소위 말하는 의료사고 같은 걸 했어도 그냥 그 치아 하나를 잃게 만드는. 근데 이제 의과는 그게 심지어 뭐 미용 성형이 되더라도, 얼마 전에도 뭐 기사 막 간혹 나잖아요. 뭐 강남 성형외과에서 뭐 수술 중에 환자가 죽었네, 막 수술 중에 환자가 가다출혈로 마비가 왔네. 그러니까 환자한테 영구적인 마비를 주거나 생명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의료라는 거는 사실 100%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간단한 마취 같은 것도 하더라도 100명 중에 1명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마취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비행기를 타면 사고 나면 다 죽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행기를 계속 타죠. 사고 날 확률은 극히 적으니까. 하지만 사고가 나면 다 죽죠.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비행기 사고 나면 죽으니까 비행기를 안 타겠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놀림감 취급을 당하듯이,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간단한 마취조차도 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은 막 발작 같은 게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지만 그래도 마취를 하듯이, 근데 그럴 확률이 치과보다는 의과의 모든 과들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는 그런 생명을 다루는 과에 가서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게 돈을 좀 못 벌고 몸이 힘들어도 너무 그게 보람되고 그걸 계속 하고 싶어. 그런 막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참 의사상, 뭐 이국종 교수님 같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 당연히 보람을 느끼지만, 저는 그런 거를 제 업으로, 돈을 버는 업으로 살면서 계속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저를 하여금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만들다기보다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저는 의대를 다니면서 제가 깨달았죠. 실제로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뭐 생명을 다루는 과에 있지만, 그래서 밤에 막 개업을 했지만 입원 환자들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온다. 이 환자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이제 배운 게 이거고 이미 이 길로 이렇게 와버렸는데, 나이가 40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평균 수명이 짧고 막 과로사나 그런 게 많은 게,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도 다른 사람을 운이 좀 나쁘거나 내가 조금만 잘못 판단하면 죽게 만들거나 그 사람한테 영구적인 마비를 줄 수도 있다는 그 스트레스는 사실 아무리 그런 거를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겪어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과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담을 계속 안고서 꼭 그걸 생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적응이 되는 건데 적응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누가 죽었대.
아니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그냥 또 다른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또 무뎌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저의 그런 멘탈이나 인격 수준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딱 치과가 저한테는 적당한 부담을 주는 거죠. 물론 치과도 환자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 임플란트가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충치 치료했을 때 안 아팠으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스트레스죠. 치아가 아프면 엄청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정도 스트레스는 저는 제 그런 인격 수준이나 제 멘탈 수준에서는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가 혹시 죽을 수도 있거나 뭐 팔이 영원히 안 움직일 수도 있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책임감을 짊어지고 제 생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거는 저한테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사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치과에서의 느끼는 그런 부담감은 딱 저한테는 좋은 동기부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환자를 더 생각해야겠다라는 그런 발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나는 치과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어, 그냥 돈만 빨리 벌고 그냥 빨리 접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진 않거든요. 근데 의사들 중에는 정말 그런 생명을 다루거나 이런 부담감 때문에 나는 그냥 어느 정도 돈 벌면 의사생활 그만해야지 라는 의사들도 꽤 많아요. 그만큼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어떤 일도 그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생명을 뺏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의사의 일은 그런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의대 쪽으로 안 나가고 치대를 선택한 뭐 한 5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 제일 컸던 건 아니고요.